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북괴 김정은이가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지요. 북한 내부 혁명 조직인 WTR 소식통들이 이번에 단독으로 저에게 전해온 소식들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훈련에 북괴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가장 몸서리치는 공중 전략 자산들 총동원시켰었죠. 한미연합훈련에 F-35A 계열의 스텔스 전투기와 김정은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몸소리를 치는 B-1B 랜서, 죽음의 백조 전략 폭격기 무려 2대씩이나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와 함께 원산 앞바다까지 출격을 해 이에 대응하겠다라고 했던 북괴 미국이가 평안북도 박천군에 꼬라박는 초대형 사고까지 터졌으며, 또한 김정은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한 이후에 두더지처럼 도망을 쳤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가장 하이라이트다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참수작전 MQ-9 리퍼, 바로 이란의 카셈 솔레이마니를 저격을 한 김정은의 핵심 무기 아니겠습니까? MQ-9 리퍼가 이번 김정은 참수훈련에 공개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 자폭 드론이며 이 죽음의 저승사자라고 부르는 이 MQ-9 리퍼가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당시에 북한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으며, 북한 내부 소식통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훈련을 하면 북한의 공군 부대와 또 북한의 반항공 사령부는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정부 들어와 김정은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한미 동맹의 의지가 돋보인다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이 해외 자산, 또한 김정은이가 우리 한국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소식,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의 규모가 무려 6천억 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원석 국민의힘 위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 차관 원리금 및 지연 배상금은 올해 3월 기준 6,173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 많은 돈을 북한에 누가 보냈을까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김대중 노무현. 한국수출입은행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 2,95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 차관이 9,99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재, 장비 차관이 1,846억 원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북 차관의 거치 기간은 5년에서 10년, 분할 상환 기간은 15년에서 30년이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 배상금이 부과되죠. 이 식량 차관은 연체 원금 3,543억 원, 연체 이자 1,004억 원, 지연 배상금 360억 원, 더해서 총 4,907억 원을 북한 김정은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경공업 차관은 연체 원금 965억 원에
연체이자 110억 원, 지연 배상금 192억 원 등 총 1266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배째라라고 하는 거죠. 대북 차관의 상환액은 매년 약 560억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위원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대북 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한국주립은행은 평양조선무역은행에 국제 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먹었다 이거죠. 송원석 위원은 문제는 북한이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째라라는 식의 태도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 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치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불법으로 수억 달러를 송금하고 그것도 모자라 받지도 못할 대북 차관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김대중은 애초부터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고 돌려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꼼수를 쓴 것이죠. 김대중의 신복 박지원, 이자도 거기에 한몫 한자 아니겠습니까? 불법 송금에 직접 개입한 당사자, 이런 자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2000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 장비 차관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 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남북 간 상환 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송 위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지난 2007년 북한에 제공한 8천만 달러 상당의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이 도래했다라며 북한 당국에 상환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3월 24일 지난 2007년 북한에 제공한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이 이날 도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정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 당국에 차관 상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이 합의 약속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효정 부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초년도 상환분을 현물로 변제한 이후 추가 상환 없이 한국의 상환 촉구 통지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 같은 행태는 남북 합의와 국제 상거래 관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효정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와 같은 행태는 남북 간에 체결된 남북 경공업 및 지화 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 및 이에 따른 이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남북 관계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탈북민들은 한결같이 북한 김정은의 해외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토 원비호 부모님들이 북한 김정은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도 현재 북한 김정은이 갚지 않고 있는 한국 차관을, 한국 돈을 동결하기 위해 김정은의 해외 자산 몰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고위 탈북민은 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관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압류 재판을 신청하면 북한 김정은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갚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성산TV는 북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가자 북진통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이번 시간에는 북괴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소식과 함께 김정은의 당뇨병, 뇌수술, 또한 심장병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외신 소식과 함께 사실상 전문가들은 그전부터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 대해 예고를 했었지요. 북괴 김정은이가 김일성 흉내를 내기 위해 무려 140kg나 몸집을 늘렸다가 100kg대로 줄이는 그 과정에 다시 지금은 또 140kg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 김정은의 이 식습관, 흡연, 술, 거기에 기쁨적까지 이번 외신들이 전하는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김정은의 멸망을 예견하고 있어야 하가수다래. 정성산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정신하에, 또한 북진멸공의 정신하에 윤석열 정부 내에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 앞으로 10년 내에 북한 동포를 구출을 해야 합니다.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헤드라인부터 보시가 수달에. 자, 제가 일부러 2021년, 2022년 또 지금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소식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딱 봐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김정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일종의 깡패 집단이죠. 또한 김정은이는 국가를 지도하는, 또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일종의 무엇입니까? 조직폭력배의 보스라고 봐야 하죠. 깡패, 일종의 건달 조직의 오야붕이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김정은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아버지였던 김정일이가 물려준
뭐 재산과 함께 기쁨저 생활, 음주, 감옥 얼마나 잘 누리겠습니까? 그러니 김정은의 이 건강 문제는 무엇이다? 자, 집권한 지 11년이 된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우리가 2021년부터 좀 되돌아봐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이 한겨울에 샌들을 신고 나왔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로이터 또 NK 뉴스라는 이 미국 기자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이미 보도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겨울 지금까지도 샌들을 신고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미국의 소리 방송 VOA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38로스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38로스는 김정은의 몸무게 300파운드. 자, 여기는 136kg. 뭐 이 140kg라고 보면 되지요. 키는 5.7피트, 173. 고도 비만. 김정은은 몸무게만으로도 심장질환, 당뇨병,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 및 이 콜레스테롤 상승과 관련된 합병증 증세가 제기된다. 또한 김정은의 흡연과 식습관, 과음 등 전문가들은 김정은을 뭐라고 분류하고 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게 이제 2020년 소식이죠. 2020년 2월 달 소식인데 38로스가 딱 정리한 핵심 요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는 몇 달 동안 체중 감량 약물을 복용했을 것이다. 김정은이는 비만 수술을 받았을 것이다. 식습관 및 음주, 흡연은 김정은이가 고치지 못했을 것이다. 결론. 김정은이 체중 감량을 위해 약물을 복용했든 비만 수술을 받았든 2021년 2월 달입니다. 현재 김정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이다? 뇌경색이다. 계속해서 김정은의 사후를 준비해야 한다. 적어도 3년을, 그러니까 2021년이니까 3년을 눈여겨봐야 한다. 그는 계속해서 비만이 늘어날 것이며 그러면 또 위학적 방법을 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의 이 뇌는 이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김정은이가 이 뒤에다가 뇌 수술을 받은 것처럼 밴딩을 하고 나왔을 때 외신들이 예측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저명한 뇌 전문가도 김정은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현병이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는 뇌 수술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미국의 뇌 전문가가 강조했습니다. 자, 이 빅리그 폴리틱스는 세계적인 뇌 전문가들, 김정은 뇌에 대한 충격 보고서, 세계적인 뇌 과학, 스티븐 하이먼 미국 브로드 연구소 스탠리 정신연구센터장은 당시에 김정은의 머리에 밴드를 하고 검은 자국이 난 사진에 대해 충격적인 보고서. 자, 스티브 하이먼 박사는 뇌질환, 뇌신경, 조현병 등 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세계적인 정신질환 연구자. 예일대를 졸업하고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하버드에서 의대 의학 박사를 받은 분. 자, 이분이 뭐라고 당시에 보고서를 밝혔습니까? 한마디로 김정은의 뇌졸중은 시한폭탄이라는 짧은 보고서. 김정은의 머리와 목 사이에 나타난 종양은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과는 다른 양상. 김일성은 악성 종양이었지만 김정은의 종양은 악성은 아니다. 문제는 김정은의 뇌가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 사진에서 드러났다라며 사진에 나타난 검은 흉터는 사고의 장애, 이 망상, 환각, 현실과의 괴리감,
기이한 행동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 즉 조현병의 흔적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김정은이는 뇌수술을 받았다. 자, 그런데 뇌수술을 받았을 것이며 조현병은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완벽한 치료제는 없다. 한마디로 김정은이는 집권을 한 이후에 통치자로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뭐로 변했다? 사이코패스로 변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로 변했다라고 강조한 거죠. 자, 이에 대해 당시에 2022년에 블룸버그 통신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이 전문가의 CNN 의학 전문 기자의 워딩으로 김정은이가 왜 뇌가 이상이 있는지를 당시에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의 머리 붕대 건강 미스터리 목록. 자, CNN 의학 전문 기자 토마스가 김정은 머리에 이상이 있는 사진을 우리는 매우 예의주시해야 한다. 북한의 선동 기술은 전 세계적. 북한 최고 지도 권력자의 머리가 이상한 모습을 북한이 방송했다는 것은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김정은의 뇌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며 그는 38세이지만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그의 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핵심 이야기죠. 자, 제가 왜 2021년부터 2022년 외신들의 기사를 강조하는 겁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한겨울에 샌들을 신고 나온 그 충격적인 행동에 대해 이 미국의 VOA, 미국의 소리 방송도 아주 이례적이다라며 김정은의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김정은이가 구멍이 숭숭 뚫린 샌들을 신고 등장. 위려 전문가들은 당뇨, 합병증을 의심하고 있으며 김정은이가 잇따라 샌들을 신고 등장. 그의 딸 김주애와 함께 3월 19일 서부지구 화성 포병부대를 찾아 탄도미사일을 지켜봤는데 특이한 것은 김정은의 신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신발은 구멍이 숭숭 뚫린 샌들을 신고 있었다. 자, 그런데 당시 북한의 날씨는 추웠다. 평양의 경우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그리고 최고 기온은 영상 5도. 그러나 김정은은 겨울철, 그러니까 여름철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 신는 샌들을 신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으며 김정은의 샌들 행보 그 뒤에도 계속됐다. 3월 27일 그 이후에도 김정은이는 계속 한겨울에 추위에도 샌들을 신고 나왔으며 이에 대해 한국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는 당뇨발이라고 하는 DM풋이라고 하는 주로 당뇨성 신경증 때문에 생기는데 또 말초, 동맥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신는 당뇨 신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라며 당뇨병에 걸리면 발이 화끈거리거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당뇨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당뇨발 환자들은 발볼이 넓고 통풍이 잘 되는 특수 신발을 신는데 김정은도 같은 이유로 샌들을 신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샌들을 신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10월 10일 기념 강연회와 그러니까 외신들의 소식하고도 거의 맞아떨어지죠. 외신들도 2021년 이때도 문제가 2021년 2월 달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고
또한 김정은의 뇌 문제는 심각하게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2021년 또 2022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제 김정은의 이 당뇨는 현실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내에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 또한 윤석열 정부는 북핵 김정은의 유고를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하가수달에. 이번 시간에는 북핵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지요.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잘 지켜봐야 한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통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가자 자유 북진 통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